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의 집단 파업, 파국은 피했습니다만 근본 문제까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집단 휴업이라는 이 강수를 들고 나온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터인데 그 사정은 무엇이고 또 타당한 주장인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용림 회장 그리고 김규수 교수, 김정욱 총장, 최춘자 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짧게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죠. 얼마 전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려다 우여곡절 끝에 철회했다. 다행히 파국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문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의 사립유치원의 위기의식이 작동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원은 사적 재산인 만큼 지나친 개입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들어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그 기저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정책이 있는 듯합니다. 국공립이 확장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저출산, 그래서 원화 수도 줄어들고요. 사립유치원이 설 자리가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는 측면, 이런 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확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측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김용림 회장님께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그 휴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에 정말 그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국공립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정부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립 학부모에게도 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해달라는, 즉 학부모 입장에서 공립과 사립이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학부모 부담금이라도 줄이면 좀 더 좋은 그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대되어야죠. 공공성에서도. 그러나 국공립 확대는 우선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두 번째는 유아 수용 계획이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 사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 모두 빈 교실이 많습니다. 또 향후 국공립도 빈 교실이 생기리라는 건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유아교육법 17조에 의하면 신설 아파트나 택지개발지구는 국공립 짓도록 되어 있으나 그건 인구 유입이 아니라 결국 수평 이동이었다. 즉 이곳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빠져나온 지역에 유치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데 현재는 그쪽에 택지개발되는 인구의 수만 보고 탁상 행정이 아니었나. 이거는 유아 수용 계획 면에서도 국공립 확대 정책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전국을 40%까지 68만 명을 확대할 경우 총 예산이 1년에 6조 3천억이 드는데 국공립 확대를 멈추고 그 사립유치원을 이용해서 현재 사립유치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전원 53만 원씩을 지원하면 5조 5천억 원으로 68만 명의 전국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8천억 가량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 재원을 차라리 국가 최대 위기인 저출산 해법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그 한 예로 그 세계 최저의 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 사례를 한번
프로테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국은 급격하게 그 출산율이 떨어진 면에 비해서 프랑스는 서서히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고 결혼뿐 아니라 동거 혹은 이민 이런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정부에서 아이만 낳으면 키워주겠다. 즉 아이만 낳으면 교육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는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학부모들의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비의 감축이 더 민감하게 작용된다고 보면 모든 아이들에게 이 교육비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재원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 총론 차원에서 그 국공립 확대 정책을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면 네. 그건 사실상 국공립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사립 유치원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그 방법은 결국 국공립을 반대하는 듯하게 들리는데요. 물론 지어야 되죠. 예. 설립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도 주변의 기조공사 주변을 다 점검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미 사립에서 120여 년간 유아교육을 맡아왔고 또 사립에 이미 시설들이 전부 좋은 데도 많이 있고 사립에 좋은 시스템도 있어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말 공립이 필요한 곳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예.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갈 수 없는 지역에 나라에서 손을 대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립 40% 확대 정책은 그 단순히 그냥 국공립 늘린다라는 쪽에서 학부모들 이해하고 계신데 그 이면에 그 연동된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 국공립은 무료입니다. 예,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한 시설 사용하는 문제까지 하면 115만 원 정도 국공립 1인당 월 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115만 원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사립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한 4, 5만 원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누리과정비 한 29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 지원의 격차를 전제하고서 이제 국공립을 늘리겠다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사립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이제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 국공립을 이런 식으로 이 무지막지하게 늘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 그 합리성이 굉장히 결여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40%까지 늘리는 것이 예산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그 전문가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일단 대선 후보의 어떤 공약으로 포퓰리즘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0% 늘리는 것은 예산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시설 자체가 6, 7조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매년 추가되는 그 연간 현재 쓰는 거 외에 추가되는 게 한 1조 3천에서 5천억이 더 들어야만 40%를 할 수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제 허상을 지금 학부모들한테 이제 주고 있다. 그다음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자꾸 이걸 지원하는데 이는 마치 무료로 해주면서 선호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조금 이렇게 페이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교육 품질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들은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교육 품질은 서로 비슷하게 느끼는데 여기는 무료니까 선호할 뿐이에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한 계획을 현실화 시켰다 하더라도 40%는 다니고 60%는 계속 현격한 격차를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국가가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국공립 40%라는 이런 모토를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정책적으로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늘릴 수 있으면 뭐 늘리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회장님도
뭐 반대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교육의 어떤 공공성을 그 높인다든지 또 특히 이 복지 수요가 많은 이 시점에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문제 또 저출산 문제에 유아교육이 기여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어떤 그런 책무성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이 국공립을 확대하는 정책은 그렇게 큰 방향에서는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꼭 이런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부모의 만족도 같은 것을 보면 뭐 국공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게 사실 정부에서 이 국공립 확대 정책은 그 이런 요구조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사에서는 당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는 게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국공립으로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당신이 부담을 하지 않고 정부가 다 부담을 한다면 어디 유치원을 보내겠느냐. 예. 그랬더니 또 92% 이상이 사립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예.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공립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부담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교육의 품질을 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 예.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의 질을 높이 평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뭐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병설 학급을 늘리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꼭 필요한 곳에 이를테면 뭐 유휴 교실이 있는 곳 이런 예. 곳에 찾아가서 그 병설 학급을 늘린다. 병설 학급이 굉장히 그 장점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초등하고 연계성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아이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설 학급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단설을 늘려서 그 공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건 예. 비용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예. 또 그 사립과 어떤 충돌의 요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예. 최춘자 의장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는 유치원 공립교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제 곧 입학 시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입학 시기가 들어온다고 벌써부터 지금 전화가 어떻게 하면 공립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겠냐 문의를 또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다 보니까 먼저 추첨을 뽑기 위해서 먼저 뽑으려고 미리 와서 막 일찍부터 대기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많고 또 이게 떨어지고 나서는 정말 울면서 가시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80대 뭐 20, 70대 30 이런 식으로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즉에 유아교육을 국가적인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에 정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적정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만 보더라도 공립유치원 수가 확실히 사립보다 적고 그 부모님들이 가고자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립이 옆에 없어서 내가 공립유치원을 정말 보내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공립의 기회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공립유치원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공립유치원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사립보다 못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지금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을 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고 지금 오히려 사립은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많이 받고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학부모는 또 학부모대로 계속 돈을 더 받고자 하시는 거고
그 속에서 교육이 정말 충실하고 유아들한테 제대로 된 거와 교사의 처우가 잘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는 거에만 오로지 이거는 잘못되고 뭐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시 중심에 있는 지금 병설이나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해 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경비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사립을 가면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부모 경비가. 예. 그렇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공립 교사들도 입학식이나 그동안 전주에 제가 근무를 했지만 근무하면서 보면 정말 턱없이 유치원이 공립이 부족하다. 예. 네, 그래서 이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어떤 공세는 공립 유치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유아 수용 계획을 잘 맞춰서 당연히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점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을 듯합니다. 예. 제가 한번 예. 지금 2016년도에 뭐 우리 교수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설 유치원 16개 전국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1,800억 이상을 썼어요, 국가가. 그럼 단설 유치원 16개 늘려가지고 도대체 유아 수용료를 1%도 못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학부모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나 이제 유치원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꿈일 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계속 이 단설 유치원을 대도시에다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하나 세우는데 100억씩 듭니다. 100억, 120억씩. 예. 그럼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요. 결국은 단설 유치원 세워서 거기 교육공무원 원장, 장학관 출신 하나 들어가고 행정실장 들어가고 뭐 한 30여 명 자리가 생겨요. 똑같은 규모의 사립 유치원은 12명이면 운영이 되고 다 교육하는데 품질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3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자리 차지하고서 자리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유치원 40% 정책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볼 때는 교육 공무원들의 그 부처 이기주의가 있다, 이 속에. 예. 얼마든지 사립을 좀 이 격차를 줄여가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30만 원까지 하겠다고 한 데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예. 그냥 22만 원에 딱 멈춰놓고 사립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은 부담을 엄청 갖게 해놓고 공립 유치원은 실제 해결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이제 홍보만 하니까 학부모들은 원한다 하지만 홍보하지만 그건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자리 늘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이런 내용들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김 의원님. 98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지원금 얘기 하시려고 네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혹시 나중에 조금 이따 하시면 네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럼 다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시죠. 예. 교육부가 뭐 단설만 다 늘리겠다고, 저는 오히려 그런 말 단설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40%라는 얘기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지, 그 단설이 세워지는 곳이 사실은 전주나 전라북도만 상황을 봐도 반대가 엄청 심해요. 그 반대를 사립이나 어린이집이 하고 계시고, 공립유치원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가 간신히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수요가 필요한 곳에만 들어서고 있거든요. 저희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전주시에도 어떤 곳은 정말 단설이 지금도 더 필요하다고 봐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으로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눈치 보기, 오히려 교육청이나 국가가 사립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공적 영역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그런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그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단설도 증축하고, 즉 말하자면 뭘 먼저 선행해야 되겠느냐. 학부모들 전체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 모두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단설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프루테이지를 40%까지 간다 해도 나머지 60% 아이들은 항상 본인 부담으로 다녀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는 데에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두 분은 그 상당히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 어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어떤 정책의 그 좀 잘못, 저의 표현으로 하면 이건 잘못 설계된 정책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이라든가 그 양질의 학습 이런 것들은 논의에서 빠지고 이게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설립 주체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쪽에 더 초점이 더 맞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사립도 뭐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뭐 시대 상황도 좀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도 좀 잘 이해하고 또 시대 흐름에 이렇게 맞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사립 유치원 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립이 한 20% 됩니다. 되는데 병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미달되는 경우도 많아요.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설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가니까 이게 일종의 초호합한 유치원이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나 병설은 이제 학교 그 교실에 이제 행정실장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겸임하고 예. 교사만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장도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주고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병설이거든요. 근데 병설에는 그 미달되는 데가 꽤 있어요. 학부모들이 거기 잘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들이 결국 지금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시설과 투자에 대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지 교육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립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병설에 가서도 얼마든지 학부모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가르쳐서 이렇게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립을 많이 들려가지고 획일화 교육, 뭐 평등 교육, 뭐 이렇게 일률적인 교육 해가지고 학부모들 아이들 다양성 있게 창의성 있게 가르치려는데 제대로 부응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국공립을 계속 늘리는 거 오로지 그 목표만 가져가는 것은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방적인 어떤 규모 위주의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자 위원장께 제가 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국공립 확대 정책 쪽에 이제 찬성을 좀 하고 계시는 편이신데 많이 찬성을 하죠. 예. 네. 사립에 계신 분 측을 조금 두둔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국공립을 많이 짓고 또 학부모들이 그 국공립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설 좀 우수하고 또 그리고 원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육의 질이 우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사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하게 되면 국공립을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반론이신 것 같아요. 그 질문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유아한테 지원하는 거를 떠나서 먼저 교사들 인건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 초중등학교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 유치원도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간다면 정부가 지원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사실은 교육청인 지원 국가 돈으로 교사 처우 개선비가 엄청 그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교사 처우는 사실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 공립의 유치원에 무상으로 유아들한테 지원금만 계속 올려준다고 그런 학비는 더 입학금이나 이런 경비는 기타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것도 처음에 이 단계마다 지금 돈이 올라가고 있지만 유아들이 거기 사립에 다니는 친구들이 내는 돈은 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그거는 지역이 그런 지역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밝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학부모한테 더 받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원금을 떠나서 그냥 내가 유아를 보낼 때
올해보다 내년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1% 인상에 묶여서 절대 이거는 더 받을 수가 1% 없습니다. 인상을 벗어나고 저희들은 지원 안 받겠다고 또 하시는 곳도 있지요.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립이.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이 당연히 유아들이 정말 어린 3, 4, 5세가 다니는 유아교육 기관입니다. 어디보다 시설이 저는 좋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 단설 유치원의 시설이 초호합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유아들이 생활하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사립유치원도 그만큼 못지않게 운영하는 곳이 저는 있다고 보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교실에 병설을 해야 되고, 그거는 예전 사고 방식이죠. 지금 유아들한테 유교실에서 그 생활하면, 유아는 정말 어릴수록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실에 쓰고 나면 교실이 초등학교 교실로 지은 교실에다 그냥 유치원생들 들여놓고 교육하라는 것은 오히려 더 유아의 입장을 적은 돈으로 예, 충분히 벗어난 할 수 이야기라고 있죠. 생각하고요. 네. 무상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원하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초등학교 중등 사립학교와 같은 시스템 속으로 그런 걸 요구하시고, 그 속에서 인건비랑 모든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학부모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교사들한테도 설득력, 이건 바람직하면 교사들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인화를 하라는 정답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 받으시려고 국공립을 하시니까.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립에서 사립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그 사립을 이렇게 공공형화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는 국공립이 115만 원이고 사립은 54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기로는 국공립이 98만 원. 시설비가 들어갔을 때 예, 98만 원. 그리고 그 사립 유치원이 29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립 유치원은 그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30만 원씩을 평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 59만 원이 들어가고 공립은 98만 원, 또 시설비까지 하면 115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초기 투자라든지 사용료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사립유치원에 월 30만 원씩을 지원하면 예. 그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부담이 전혀 없이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을 늘리는 것만이 그 정부의 책무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 학부모의 부담이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 돼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또 김영유 회장님한테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최춘자 선생님 말씀은 양질의 시설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제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의 처우는 물론 뭐 그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현재 그 30만 원 정도만 이 사립에 지원을 해주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쟁점의 핵심은 지원금에 대한 문제예요. 예. 지금 정부는 그 뭐 보육료, 무상 보육료 22만 원씩 주고, 또 뭐 방과후 보육료 7만 원에서 29만 원이고, 또 기타 이제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지원에 관한 것이 결국은 같은 국민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아이당 이 지원받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 국가로서도 대단히 부담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오히려 그런 현재 그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걸 갖고 있고, 또 뭐 원장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열정이나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사립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 국가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어떤 공공성을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유 회장님이 조금 전에 그 사립학교와 공립의 지원 내용 네. 좀 말씀하시려는 걸 제가 좀 끊었습니다. 그 얘기 좀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4인이 운영하는 어찌 보면 생계형 유치원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지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학부모 지원금을 충분히 해서 국공립 지을 예산으로 학부모 지원금을 충분히 해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유치원이 되어야 된다.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예. 그래서 그러려면 정부가 약속한 30만 원 지원해서 전체 평균 금액 53만 원은 국가에서 지켜주면 예. 학부모는 내 아이를 가질 때도 이거 우리 아이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태어나면 줄 서서라도 무상인 공짜인 공립에 줄을 서야 될지 돈이 없으니 너는 내년 내후년에 둘째나 사립에 보내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유치원을 걱정해야 되는 이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애가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너네 해당이 된다 하려면 60%를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60%는 40%에다 투자할 건축 예산 미부 그거보다도 8천억이 적게 드는 무상교육으로 가능하므로 현재 갖고 있는 사립의 좋은 시스템, 시설, 모든 여건을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적은 돈으로 공교육화에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놔두고 건물만 지어서 공립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예. 학부모들도 이 내용을 깊이 알면 원치 않을 거다. 예. 내가 선택해 나는 공립 끝까지 가고 싶어. 예.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도 무료야. 한 예로 설문조사를 할 때 저는 그 녹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은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사립을 조금 전에 가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 이렇게 해버리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국가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무상으로 공립을 다니나 사립을 다니나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의 특색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어디는 체험을 위주로 어디는 구성조의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는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은 60%를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예. 예산도 적게 들고 예. 좋은 시설도 활용하고 예. 그동안에 사립에서 국가 이 일익을 담당했던 것도 인정하면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똑같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립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셨고요. 또 네. 그리고 사립이 공립에 비해서 적어도 지원적인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좀 운동장이 좀 기울어진 측면을 또 말씀해 주신 네, 거 있습니다. 예, 공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립이 좀 더 공립이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사립이 또 상당히 좀 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가 발생할 때 사실은 예. 지원금 가지고 얘기를 처음에 하실 때 98만 원과 29만 원을 비교를 하셨어요. 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누리과정 지원 29만 원이라는 거는 온전히 누리과정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유아당. 그런데 공립의 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말 11만 원이에요. 예. 그것만 두 개를 딱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같은 목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근데 98만 원과 29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은 누리과정 지원비가 국가에서 유아 개인당 주는 거에는 11만 원과 29만 원으로 가 분명히 지원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가가 이게 공립과 사립이 똑같으면 그 공립과 사립이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내용이 공립은 양질의 교육이 좀 안 되고 있고 사립은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리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3, 4, 5세 유아들에게는 그걸 하게끔 되는데 그 속에서는 교육 내용을 다양히 교사의 상황에 맞고 유치원 상황에 맞춰서
다양화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 사립이 다르고 공립이 다르고 사립은 좋고 공립이 낙후됐다, 뭐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교원 처우 개선비가 매월 53만 원 담임한테 지급되고 있고 또 비단도 4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거 다 아시는 일이고 그 외에도 급식비나 유아들한테도 그리고 교원 자격 연수비 같은 것도 지원돼 있고 환경 개선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돈을 모두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비교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누리과정 지원비가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니 안 된다, 더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교사 입장을 떠나서라도 그 학부모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지 알게, 그건 당연히 공립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건비 투자가 되는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 공립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을 잘 이용해서 정말 사립시설 좋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립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사 처우를 정말 개선하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 교사가 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에 적용도 받고 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처우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올리면서 그런 걸 올려줄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사립에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한다면 예. 그럴 때 더 주장이 확실하게 좀 주장으로서 어떤 좋은 일을 국민들한테 선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론을 드려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최진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교원 처우 개선 때문에 국공립 40% 늘리자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아니, 저는- 예. 계속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늘려야 된다. 이 얘기 좀 아니, 하시는 그 말이 그건 아니라-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이 교원 처우가 개선이 돼야 알았습니다. 된다는 것을 네네.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교원 처우 개선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98만 원대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죠. 98만 원대 29만 원 얘기하실 때 뭐 누리과정 11만 원 공립한다는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교육부에서도 98만 들은 거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시설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인정을 다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11만 원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청자들 지금 혼란시키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비를 포함해서 98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98만 원 시설비가 포함해서 그 사립보다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가 9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립 저 유치원에 시설비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지원을 시설비도 시설 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아니 거예요. 아까 국공립에 98만 원에 시설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사립보다 많은 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니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립 쪽에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조금 아까 그렇게 아니시면 됐습니다. 예. 이제 됐고요. 이어가시죠 이야기를. 예. 네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29만 원짜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98만 원짜리 교육을 받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요. 이 국가가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추첨해서 여기 되면 로또고 예. 아니면 29만 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선택하게 해 놓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은 29만 원을 주는데 예. 특별한 뭐 20 몇 프로는 추첨을 해서 걸리면 98만 원을 준다 그러면 완전히 무료잖아요, 무료. 그럼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공적 부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공적 부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국민들의 수준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특별한 사람들한테나 그런 정도 차이를 둬야지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들을 놓고 누구는 추첨되면 98만 원, 안 되면 29만 원이 이런 식의 그 국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학부모들께서 지금 정부의 어떤 홍보 정책에 약간 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무조건 국공립 늘리면 좋다라는 생각만 하시는데 예. 국공립 아무리 늘려도 지금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앞으로 뭐 낳을 자녀들이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그렇게 될 확률이 없어요. 예. 예산이.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쓸데없는 논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사립유치원 측에서 이번에 고육주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해는 좀 가요. 알겠습니다. 가는데 예. 교육부가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김정욱 내용들은. 총장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치원이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지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건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국공립 49만 된다는 전제에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무상화가 되는 건 좋은데요. 예. 저는 공립과 사립이 경쟁하는 체제가 꼭 돼야 됩니다. 예.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을 전부 공용화라는 그 명목하에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교육의 다양성이 없어요. 확인만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최순장님 말씀에 말씀- 짧게 좀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리과정 29만 원을 자꾸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희는 11만 원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공립에 입학할 때 사실은 차상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자가 우선 입학하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돼서 11만 원만 얘기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공립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11만 원을 이건 선생님 입장이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98만 원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 학부모 그건 공립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누리과정 지원금 자체를 자꾸 98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11만 원이고요. 사립은 29만 원이라는 거 다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른 돈으로 지원받는 것도 그럼 다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말씀 드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립이 사회적 배려 그런 계층 먼저 할 수 있게 입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40% 확대 정책이야말로 무상교육,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무상 공교육, 유아교육이 가야 됩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가고자 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가는 정책의 이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할 때 국공립을 40% 확대할 때 그 국공립이라는 게 꼭 단설과 병설을 세워서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가는 게 맞지 국공립 확대를 40% 하는 것 자체를 자꾸 반대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 논의가 그 앞에 부분에 너무 이렇게 치중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쟁점은 뭐냐면 이 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사실 사립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받으나 학부모한테 받으나 그게 지원은 아니거든요. 지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원을 운영한다든지 교사를 처우 그 월급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지원인데 그런 것은 이렇게 지금 뭐 늘리지 않고 오히려 이 국공립을 확대하는 데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것은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명문 유치원들이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원장의 어떤 경영 철학이 투철하다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요즘에 뭐 이 누리과정이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재무 회계 규칙을 법인 공립 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 파괴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그 살려내는 것이 유아교육에 가야 될 중요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얼마나 지원되는 거를 가지고 약간의 그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에 볼 때는 돈을 한 푼도 안 내지요. 사립은 거의 내지요. 그건 확실한 차이겠지요.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시 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이 과거 한 30여 년간 중고등학교하고 틀려서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인이 경영하는 교육 사업체예요, 사실은요, 유치원이. 국가에서 교육 사업체로 인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립 유치원입니다. 근데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그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써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재무회계 규칙은 학교 법인에 관한 재무회계 규칙만 있었어요. 사인이 경영하는 이런 그 유치원에 맞는 규칙이 없었어요.
근데 초기에 그냥 뭐 적용을 해서 막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또 재판에 가서 무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끌어는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은 그 우리한테 맞는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예. 그냥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되지 않냐고 예. 굉장히 갈등을 빚는데 교육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요. 예, 왜 그러냐면 첫째 교육 사업체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설립자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걸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그 돈에 대해서 최소한 이자든지 뭔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예. 중고등학교처럼 무슨 국가에 바치거나 법인화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무회계상의 어떤 그 항목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예. 또 하나는 설립자가 이제 유치원이 좀 커지면 또 교육 부문은 전문가인 원감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제 경영 위주로만 이렇게 또 운영도 하기도 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원감도 아니고 교사도 하니까 월급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설립자에 대한 예우를 하든지 그 투자한 재산에 대한 그 당연히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그 어떤 설립자의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9월에 그 진행되는 그 사학 재무계획의 규칙에 유치원 관련 그 내용을 조금 놓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국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내가 보면은 이러다가 중고등학교처럼 다 국가가 그냥 뺏어가려는 건가? 뭐 나중에 뭐 한 20, 30년 지나면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야? 뭐야? 예, 예.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가 예.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김용림 회장님한테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 그 공적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 사립유치원이 뭐 감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공적 예산이 투입이 되면 감시받고 투명성 또 책무성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일단 저희는 대한민국 그 헌법에 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이나 또 사용 이거에 대한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는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 유치원에 맞는 법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예. 즉 초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 예. 우리 옷 88 사이즈 옷에 55 사이즈의 사람 입게 되는 예. 이 맞지 않는 법에다 자꾸 적용을 시키니까 너희들은 불법이야. 이거는 걸려서 자꾸 이렇게 범법자로 되어지는 이유가 예. 사립 유치원에 맞는 법이 없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학도 특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특례 규칙을 담아줘라. 예. 이게 그래놓고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은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법인화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법인에 준하는 회계 규칙에다가 사인이 그동안 했던 저기를 적용하니 이거는 맞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예. 우선은 감사권도 중요하지만 따르겠지만 먼저는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에 맞는 옷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두 군데 왜곡되게 전해지는 곳들이 있어요. 뭐 감사에 걸렸네. 그러나 그분들이 결국에는 무죄로 다 되었습니다. 또 거기는 일부 한두 군데인데 이게 전체 사립 유치원의 예. 현실인 양 이렇게 보도되는 것에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실제 아이들이 좋아서 정말 교육이라서 다른 거 못해서 오로지 아이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자기 봉급도 못 받아가고 운영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이 기회에 그분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는 들어야 된다. 한두 군데 감사에 지적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신을 갖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열악한 사립 유치원도 정부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그 지금 현재 재무회계 규칙은 그 유치원 원장들을 잘못하면 범법자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식이어서 그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는 물론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한 인정, 이런 감가상각비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돼야 되고, 또 일부 학부모들이 좀 오해하는 점은 그 사립유치원 측에서 공립만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형평성을 좀 유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아, 저거 사립유치원 원장 배불리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 그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교사 월급을 지금 학부모가 사실은 그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처우 개선비를 주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부모가 낸 그 보육료 일부가 교사 월급으로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면은 부모들한테 전가시킬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국공립하고는 사립하고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정책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미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볼 여지가 예,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익산 같은 데서는 이 공사립 같이 이렇게 그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데 정책적인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이 좀 지원되지 않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국공립 간의 그 뭐 대결 구도는 아니고요. 네.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 사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교사로서 제가 예. 노동조합의 짧게 교사로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는 있는데, 저도 뭐 그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걸, 교사들이 사실은 CBS 노컷뉴스 방송된 건데 설립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한두 곳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사실은 한두 곳의 문제만은 아니죠. 많이 지금 뉴스화되고 있는 것들은 더 많고요. 교사들이 그런 어떤 설립자 가족,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예. 교원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박봉에 시달리고 예. 회계 비리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유치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교사들은 호봉이 다르죠.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그래서 그것도 따로 누리과정이 지원되면서 교사 처음 개선비가 지원되면서 호봉이 달리 책정돼서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그런 뭐 출근부 서명 날짜, 급여 지급 기간,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예.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그런 불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예. 다른 뭐 지원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김영림 회장님께도 마지막 1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립유치원 현장의 이야기가 꼭 담겨야 된다. 또한 재무회계 규칙을 사립유치원에 맞는 옷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바우처 제도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에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예.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이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적어지면 곧 유아교육기관을 맘 놓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도 잘 되어지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도 충분히 좋아질 거고, 정부에서도 학부모 지원금을 신경 써주는 거 못지않게 예. 교사 처우 개선도 충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집단 휴업 사태가 있었고 참 그 여론이 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사정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